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카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스트리머 중에 한 분인 옥량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2년 전쯤에 어떤 도박 묵시록 다굴이라는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임 중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 중에 에이스 브레이커라는 카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맨 처음에 카드가 이렇게 있고, 이 카드를 3장씩 나눠 가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진 카드가 밑에 있는 카드고, 딜러가 가진 카드가 위에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매칭이 되는데, 요 매칭된 거가 첫 번째 거는 높으면 이기고, 두 번째 카드는 낮으면 이기고, 세 번째 카드는 높으면 이기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높고 낮고 높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팅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죠. 하나씩 오픈을 해서 지금 Q가 3보다 높으니까 이긴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7이 2보다 작으니까 이긴 거고, 이 경우는 지금 졌어요. 왜냐면은 이 에이스 카드가 모든 카드를 다 이기기 때문에 이건 진 겁니다. 대신 에이스 카드는 이런 조커 카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 조커 카드한테 막혀요. 요런 간단한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깃허브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룰이 간단한데 재밌어요. 카드 게임을 하는 거를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찾다가 어떤 분이 작성해 놓으신 이 card.js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찾았습니다. 요게 3년 전에 업데이트되고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꽤 쓸만해가지고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에이스 브레이커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소스 코드와 함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만든 요 소스 코드는 제 깃허브에 이렇게 에이스 브레이커라고 해서 있고요. 우리는 바닥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원작자의 깃허브에서 클론을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론을 받아줄게요. 터미널을 열고 git 클론 해서 클론을 받아줍니다. card.js 들어가서 이제 코딩을 시작해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 card.js라는 파일이 이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원작자분이 example이라고 해서 이 example css html, example js 파일을 이미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game.css 그 다음에 game.html game.js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ame.html이 이제 기본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열어야 되는데, 단순한 HTML 파일이기 때문에 크롬으로 그냥 열어도 되지만, 우리가 디버깅을 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VS 코드에 있는 굉장히 편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확장 프로그램 있죠? 이 확장 프로그램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마켓플레이스를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 프리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game.html을 켜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표시라는 작은 툴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로 오른쪽에 딱 띄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동작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game.html, game.js, game.css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지금 example 코드에서는 카드가 이렇게 놓여 있고, 딜이라는 버튼 누르면 5장씩 카드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씩 눌러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원카드 게임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눌러서 다이아몬드를 내고, 하트 J를 내고,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나 같은 숫자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딜러 쪽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카드를 3장씩 나눠 갖는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game.js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것들 좀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deal.click 펑션이라고 해서 딜을 눌렀을 때 이제 동작하는 펑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저는 필요 없는 것들 전부 다 아래쪽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코드만 이렇게 남겨둘게요. 그래서 다 지워주고 나서 game.html로 돌아가서 example css를 game.css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xample.js도 game.js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이제 딜 버튼 눌러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카드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카드 테이블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기 쉽게 엔터를 쳐서 타입은 스탠다드 카드 타입을 사용할 거고, 우리가 이제 카드 URL을 카드의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 이미지는 우리가 카드의 PNG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지 폴더에 카드.png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를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카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값으로는 width가 69, 그 다음에 height가 94, 그 다음 패딩이 몇이었더라? 카드.js 파일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패딩이 18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패딩을 100 정도로 줄게요. 카드가 넓게 퍼져야 돼서 우리는 카드가 넓게 퍼지는 걸 원해가지고 카드가 넓게 퍼지기 위해선 패딩을 좀 주도록, 여백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딜 버튼을 누르면 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 맨 아래쪽에다가 jQuery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딜.클릭 하고 펑션, 우리가 여기서 덱이라는 걸 지정을 했었는데 보면은 카드로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새로운 카드 덱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카드 덱이라고 하면은 이 중앙에 있는 요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카드 덱이 지금 위치가 X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빠져나가 있는데 요것도 지워줄게요. 일단은 덱을 만든 다음에 모든 카드를 추가하고 카드를 바로 이미디에이트, 바로 렌더링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선 지금 조커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조커가 없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딜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 덱에서 카드를 나눠줄 건데 3장씩 나눠줄 거예요. 어디다 나눠주느냐? 지금 보면은 어퍼 핸드, 로어 핸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퍼 핸드는 위쪽에 있는 딜러를 얘기하고 로어 핸드는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어퍼 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핸드로 봤는데, 손으로 봤는데 페이스업이 false예요. 그러니까 덮여있다 라는 뜻이에요. 플레이어가 볼 수 없게 덮여있는 상태고 Y의 좌표는 60. 그래서 지금 Y 좌표가 위에서부터 0이고 아래로 갈수록 Y 좌표가 커지는데 일단 60. 딜러의 좌표는 60 정도에 있고 플레이어의 좌표는 340이죠? 여기쯤에 있다. 근데 3장씩 봤는데 누가 받냐? 이 순서대로 받아요. 그래서 어퍼 핸드랑 로어 핸드가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일단 작성을 해놔도 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3장씩 번갈아 가면서 받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딜 버튼 또 누르면은 3장을 더 주죠. 그래서 이 딜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는 다시 누르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딜 버튼을 만약에 누르고 나서는 이 딜 버튼을 하이드, 숨겨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딜 버튼 누르면은 딜 버튼이 사라져서 더 이상 카드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나눠주는 것을 정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카드를 서로 오픈하는 거고, 두 번째 행동은 폴드, 그러니까는 포기하는 겁니다. 게임을 포기하는 거.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버튼이 있고 포기하는 버튼이 있는데 각각 그 버튼을 오픈 버튼하고 폴드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일단은 포기하는 것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딜 버튼이 조금 이쪽에 있어가지고 좀 거슬리는데 game.css에 가가지고 딜 버튼의 위치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id에 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310이 떨어져 있고 위에서부터 170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한 410 정도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game.html로 들어가서 버튼을 폴드 버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딜 버튼을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폴드 버튼을 만든 다음에 이름도 폴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기 폴드 버튼이 생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game.css에 들어가서 딜 id 딜인 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제 폴드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폴드 버튼이 지금 위에 지금 딜 버튼을 가렸는데 폴드 버튼이 처음에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각 상황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덱을 지정한 거 밑에다가
init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 겁니다.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모든 것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같이 폴드가 보이면 안 되죠. 폴드 버튼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fold.hide 맨 처음에 폴드 버튼을 숨겨야 된다. 대신에 이제 폴드 버튼을 숨기고 딜 버튼은 보여줘야 되죠. 딜.show 만들어 놓고 맨 아래쪽에다가 init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init이 실행될 때마다 폴드 버튼은 없어지고 딜 버튼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딜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우리가 카드를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폴드 버튼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 나눠줬다는 콜백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 딜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장씩 어퍼핸드랑 로어핸드 나눠준 다음에 뒤쪽에 인자는 이 카드를 나눠주는 속도 100ms로 나눠줘요. 조금 더 빠를 텐데 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나눠주죠. 그 다음에 콜백이 들어가요. 콜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fold.show 딜 버튼을 누르고 다 카드를 나눠주면 폴드 버튼이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폴드 버튼의 기능을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폴드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요. 요 함수, fold라는 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초기화하는 init을 실행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init을 실행을 시켜주면 단순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나눠준 다음에 fold 하면은 딜이 생겨요. 근데 카드가 원상복구가 되질 않는다. 왜냐면 지금 덱점 add 카드를 여기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렌더링이랑. 그래서 요런 것들 어퍼핸드, 로어핸드도 정의하는 걸 여기서 빼서 이 init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let 덱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let 어퍼핸드랑 let 로어핸드도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딜 누르고 난 다음에 폴드를 누르면 요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딜 폴드를 누르면 카드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카드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계속 똑같은 카드만 나옵니다. 29A 똑같은 카드만 나오죠. 29A 네. 그래서 카드가 쌓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카드를 섞는 그런 함수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dd 카드 위에다가 카드를 add하기 전에 덱에 add하기 전에 remove 카드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를 한번 없앴다가 다시 추가하는 코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에서 shuffl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덱을 한번 섞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해라. 오타가 있었는데 remove 카드가 아니라 remove 카드입니다. 복수형하고 이게 단수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remove 카드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자 폴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카드가 잘 셔플이 돼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드를 하는 기능은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드 다음에는 오픈을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게임.html에 가서 이제 오픈이라는 버튼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오픈이라는 버튼은 폴드 옆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game.css로 가서 오픈이라는 버튼을 만들 거고 이 버튼은 좀 옆에 510 정도 했습니다. 자리를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380 정도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자리가 비좁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첫 상태에서는 오픈 버튼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닛 상태에서도 오픈 버튼을 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하이드 오픈 버튼도 숨겨주고요. 오픈 버튼은 폴드 버튼하고 같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폴드 버튼이 생길 때 오픈 버튼도 같이 쇼. 그러면 D를 다 하고 나서 3장씩 나눠주고 나서 폴드랑 오픈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픈 버튼 지금 동작 안 하죠. 그래서 이 오픈 버튼 누르면 왼쪽부터 한 장씩 카드를 비교하는 그런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클릭 펑션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픈을 클릭하면 이 안쪽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오픈을 클릭하는 순간 이 폴드 버튼 오픈을 만약에 클릭했다고 치면은 이 폴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을 클릭하면 폴드는 사라지면 됩니다. 하이드
오픈을 클릭한 순간 폴드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카드를 한 장을 아래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카드를 내리는 방법은 어퍼핸드죠. 일단 어퍼 위쪽 딜러의 카드를 내리는 방법은 어퍼핸드의 0번째 카드, 이 0번째 카드를 mov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x, y 좌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가 10,10으로 x10, y10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딜이라 누른 다음에 오픈을 누르면 첫 번째 카드가 쭉 하고 움직이죠. 10,10으로 움직여요. 근데 10,10이 아니라 우리는 이 x좌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y좌표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x좌표는 고정이고 y좌표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x좌표 10이 아니라 어퍼핸드의 0번째 카드의 x좌표 그대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y좌표는 한 130 정도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픈이라는 버튼 누르면 쭉 하고 내려갑니다. 얘가 내려옴과 동시에 얘도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어퍼핸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로어핸드, 플레이어의 카드도 올라와야 됩니다.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달라지면 되죠. 한 270 정도. 그리고 쭉 올라오도록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이 다 올라오도록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픈을 누르면 3장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덱이 조금 거슬리니까 덱을 치우는 코드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한 장씩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 덱에 있는 카드들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덱에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다 해서 이 카드를 move to, x좌표는 50, y좌표는 이 카드의 y좌표,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니까 x좌표만 줄어들고 y좌표는 그대로죠. 속도를 입력해 주는데 속도는 한 100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요, 자 오픈을 누르는 순간 얘가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오픈을 했을 때 한 번에 다 내려가면 좀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왼쪽부터 한 장씩 검사를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어떤 전역 변수를 하나 설정해 놓고요. 예를 들면은 let I open이라는 전역 변수 설정해 놓고 0으로 초기화해 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I open 이라는 값으로 어퍼 핸드도 열어주고 그 다음 로어 핸드도 숫자 대신에 하드코딩한 숫자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D를 누른 다음에 오픈 할 때마다, 오픈을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내려가야 되는데 아참 여기서 iOpen을 플러스 일씩 증가시켜 줘야 되죠. 한번 누를 때마다. 다시 한번 오픈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여기에 딜러의 카드가 한 장씩 보여져야 됩니다. 이 딜러의 카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극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콜백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퍼핸드가 다 움직인 다음에 열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도 XY 좌표 다음에 100 정도 스피드, 네, 움직이는 속도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콜백을 지정해서 다 움직인 다음에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핸드에 iOpen 번째에서 여기서 show 카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 움직인 다음에 이 카드를 보여지도록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잘 되나 볼까요? 오픈. 지금 눌렀는데 첫 번째 카드가 까져야 되는데 두 번째 카드가 까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픈이 일씩 다 더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더해진 거예요. 네,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1번 카드가 열린 겁니다. 0번 카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로어 핸드에도 마찬가지로 콜백을 지정을 해주고 이 로어 핸드가 다 움직이고 나오면은 오픈이 플러스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점, 타이밍의 차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네, 오픈. 그래서 이 오픈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러가 계속 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IO 오픈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카드가 3장이 다 오픈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오픈이라는 버튼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에러가 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카드 3장을 전부 다 깠다. 그래서 IO픈이 3이다 라고 하면은 오픈이라는 버튼을 없애버릴게요. 오픈을 하이드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비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는 뉴 게임 버튼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일단 오픈 버튼이 사라지는지부터 보죠. 오픈 1번, 오픈 2번, 오픈 3번 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나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html로 들어가서 다시 버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New Game이란 버튼을 만들어주고 New Game 만들어주고 game.css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를 복사를 해서 근데 New Game이란 버튼은 일단 처음에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game.js로 돌아가서 init 할 때 이제 익숙하죠? New Game 버튼이 맨 처음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요. New Game이란 버튼은 여기 3번째 카드를 전부 다 오픈한 시점에서 New Game 버튼이 show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오픈, 오픈, 오픈 한 다음에 New Game이 나옵니다. 그래서 New Game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도록 할 건데 사실 폴드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동작이. 그래서 우리는 이 폴드 요거를 복사를 해서 New Game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도록 이니셜라이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딜 누른 다음에 오픈, 오픈, 오픈 그래서 뉴 게임 하면은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인 로직은 완성된 것 같아요. 잠깐만 2번째 했을 때 여기 카드가 안 열리는데 왜냐면은 IO픈이 지금 초기화가 안 됐죠. 게임이 시작될 때 여기서 IO픈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D를 누른 다음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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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게임 딜 누르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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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게임. 잘 동작하네요. 그러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그런 판단하는 그런 로직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로직은 오픈 클릭 요 안에다가 오픈 클릭해서 어퍼핸드가 카드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퍼핸드가 카드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어핸드도 카드가 동시에 움직이죠. 그래서 로어핸드께 조금 더 늦게 실행되니까 로어핸드께 다 움직이고 나면 이때 누가 승리했는지 각 라운드별로 0, 1, 2로 하죠. 0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그래서 각각 라운드마다 딜러와 플레이어 중에 누가 승리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로직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에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하이와 로우만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딜러가 4,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6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겼습니다. 네, 플레이어가 승.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13이니까 3이 10보다 작죠? 그래서 또 플레이어 승입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Q가 6보다 큽니다. 딜러가 승. 그래서 하이, 로우, 하이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에이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그 로직을 짜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로어핸드 플레이어죠. 플레이어의 지금 0번째 IO픈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0번째 랭크 카드의 번호예요. 카드의 번호가 랭크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플레이어의 카드의 번호가 어퍼핸드 딜러의 카드의 랭크보다 크다면 플레이어가 이긴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긴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글씨를 좀 써놓읍시다. 여기 카드 테이블 안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어서 이 div의 id는 라벨 대쉬 0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뭐 win 아니면은 lose 막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클래스는 라벨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운드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3개를 만들어주고 라벨 0, 1,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의 위치를 조금 만져줘야 되니까 win, lose, wi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의 위치를 좀
조정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css에 가서 맨 아래다가 라벨 0 포지션은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왼쪽에서부터 한 185 정도 185 픽셀 정도 띄워놓고 위에서 한 192 정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0 했으니까 1, 2도 마찬가지로 185가 아니라 이번에 285 그 다음에 라벨 2 같은 경우는 385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죠. 대충 맞습니다. 네, 대충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의로 써놨던 글씨들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비교를 하죠. 그래서 플레이어 랭크가 딜러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윈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 0번에다가 윈을 띄워야 되는데 i 오픈 번째다 띄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백틱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변수를 넣을 수 있도록 i 오픈을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0이든 1이든 2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에다가 일단은 윈이라고 적겠습니다. 원래 0번, 1번, 2번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윈이라고 적어서 잘 되는지만 볼게요. 오픈. 네, 하면은 제가 클 때 윈이라고 잘 뜹니다. 제가 커서 윈이라고 뜨고 지금 제가 작아서 안 뜨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것은 0번이랑 2번에서는 플레이어가 크면 이기고 1번에서는 플레이어가 작아야 이깁니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Open이라는 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iOpen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iOpen이 0이거나 iOpen이 2라면 그러니까 0라운드거나 2라운드라면은 큰 놈이 이긴다. 파이썬을 하도 많이 하다 파이썬 문법이 나와버렸네. 0라운드랑 2라운드면 큰 놈이 이긴다.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다 라고 하면 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else의 경우는 iOpen이 1인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lose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가 또 있죠? else if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플레이어가 더 큰 경우인데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딜러가 더 큰 경우죠. 딜러의 숫자가 더 큰 경우 요 경우는 반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반대로 0이나 1 때는 lose고 그 다음에 여기는 win이 됩니다. else인 경우가 있죠? 둘이 똑같은 경우 둘이 똑같은 경우는 요거를 복사해서 draw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주석을 좀 달아줄게요. 플레이어가 하이인 경우예요. 플레이어가 하이인 경우 플레이어 입장에서 적을게요. 플레이어가 로우인 경우 둘이 같은 경우 그러면 잘 되나 볼까요? 오픈 K랑 K 똑같으니까 드로우 됐고 1번 라운드에서는 작아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J보다 2가 작기 때문에 이겼고 그 다음에 AA로 똑같아서 드로우 됐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지워줘야겠네. 뉴 게임 눌렀을 때 이게 지워져야 되죠. 윈 루즈가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init 여기 함수에 가서 아까 우리가 라벨스라고 클래스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id는 샵으로 표현하고 클래스는 점으로 표현해요. id는 고유한 하나의 값만 될 수 있고 점은 여러가지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ide 우리가 지금 여기서 텍스트 해서 텍스트만 입력했는데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show에서 hide한 값을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텍스트에다가 show를 입력해주면 자 오픈을 할 때마다 win, lose, win 잘 되고요. 뉴 게임 누르면 지워지고 딜 누른 다음에 오픈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잘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가 둘 다 에이스가 없을 때의 승부 로직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에이스가 있다면 이때의 로직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에이스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만약에 둘 다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에이스 있을 때 에이스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에이스 없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else에다가 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에이스가 있을 때를 작성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에이스가 있을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에이스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만 에이스가 있는 경우 딜러만 에이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로 보면은 둘 다 에이스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에이스 있는 경우, 딜러가 에이스 있는 경우, 둘 다 에이스가 없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에이스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로어엔드의 I 오픈의 랭크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어의 카드가 1, 에이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랭크가 1인 경우는 에이스인 경우인데, 플레이어의 카드가 에이스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딜러의 카드도 에이스라면, 둘 다 에이스라면, 둘 다 에이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비겨야 되죠. 그래서 비기는 거를 나타내주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우는 플레이어만 에이스가 있다. 플레이어는 승리를 하죠. 둘 다 에이스가 있을 때는 무승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만 에이스가 있을 때 else if 플레이어만 에이스가 있다. 그 다음 또 else if 이때는 뭐죠? 딜러만 에이스가 있을 때 패배입니다. 여기는 높건 낮건 무조건 승리죠. 에이스가 있으면. 그래서 승리인 코드를 딜러만 에이스가 있을 때는 어퍼엔드가 랭크가 1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카드가 옮겨지고 나서 둘 다 에이스가 있을 때, 네, 엔드죠. 플레이어도 에이스고 딜러도 에이스면 드로우. 그 다음에 플레이어만 에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은 승리. 딜러만 에이스가 있다, 패배. 근데 둘 다 에이스가 없는 경우 else입니다. 그래서 else 경우는 아까 다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잘 되는지 보죠. 그래서 오픈.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에이스가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함정입니다. 에이스 나왔다. 에이스. 네, 에이스가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에이스가 나와서 또 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스 브레이커라는 게임을 한번 card.js라는 요걸로 약 100줄 정도의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